민석이가 우리 아들이야. 강성호의 고백에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 아이를 빼앗고서. 정희가 울부짖었어요. 그때 강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석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며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북촌의 한옥 지붕 위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기와 사이로 스며든 노란 빛이 마루 끝자락까지 따스하게 감싸며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천천히 춤추고 있었어요.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벽걸이 시계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오후 2시 반, 똑딱똑딱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벌써 이렇게 살았네. 글자만 가르치다 인생이 다 갔구나. 정희의 혼잣말이 조용한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40년 가까이 아이들 앞에서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글자를 적어가며 보낸 세월이었는데 정작 지금은 그 시간들이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교실로 향하던 발걸음도,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복도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도 이제는 모두 기억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돌바닥에 쌓여가는 모습을 보니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계절이 오면 아이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가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창문 너머로만 가을을 바라보고 있네요. 요즘 정희의 하루 일과라고는 아침마다 근처 찻집에서 국화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을 나서서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가면 찻집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오늘도 국화차 드시죠?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차, 늘 같은 대화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골목 풍경이 하루의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놓고 별다른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드라마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뉴스를 들어도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간단한 식사를 혼자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희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오는 일도 드물어서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수화기를 들어보니 오랜 동창 영숙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고 있지?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영숙이구나. 그래, 뭐 별일 없이 그냥 지내고 있어. 너는 어째? 영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요즘 바빠. 동네 일로도 바쁘고. 아, 맞다. 정희야, 이번에 요양원 봉사 좀 같이 가자.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인데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더라고. 정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봉사라. 내가 가서 뭘 도울 수 있을까? 아, 정희야. 내가 얼마나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했는데.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어드리고. 내가 가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할 거야. 선생님이었잖아. 영숙의 말을 들으니 오래전 교실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눈빛,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설렘,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시선들.
그런 것들이 그리웠던 것일까요? 그런데 내가 요양원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워낙 집에만 있다 보니까. 괜찮아, 정희야.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내가 가는 걸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 정말 보람 있어. 정희는 묘한 공허감을 채우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돼. 정말 고마워, 정희야. 오랜만에 함께 뭔가 해보는 거네. 월요일 오전 9시에 요양원 앞에서 만나자. 통화를 마친 후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렇게 변한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니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정희야, 다시 돌아오면 꼭 찾을게. -05. 정희는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만났던 영호, 그와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도서관에서 나눈 진지한 대화들, 첫눈이 내렸던 겨울날의 약속들. 하지만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던 사랑이었죠. 학생 운동으로 어수선했던 그 시절, 영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정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끝으로 편지지를 어루만지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조용히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직 연하고 부드러웠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오랜만에 어디론가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괜찮을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영숙과 약속한 시간은 오전 9시 요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집을 나서며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맞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영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일찍 왔네. 얼굴이 밝아 보여. 영수가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좀 떨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들어가자. 요양원 입구를 지나며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로비에는 어르신들이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복도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영숙이 담당 직원에게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윤정희 선생님이에요.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어르신들이 교육받으신 분들을 특히 좋아하시거든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정희와 영숙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첫 봉사일이라 긴장되었지만
영숙이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어르신들의 방이 있었고 가운데는 넓은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곳이야. 오후에는 여기서 담소도 나누시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정희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얼굴, 어떻게 영우와 닮았어. 남자는 정희와 영숙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담당 강민석입니다. 정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민석의 미소는 젊은 시절 첫사랑 영호의 웃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도 영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과 대화하는 걸 무척 좋아하세요. 영숙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이분은 윤정희 선생님이세요.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어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예전에 교육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공통 화제가 많으실 거예요. 강민석이 말하는 동안 정희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영호와 닮았거든요. 목소리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 강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자 정희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라 좀 긴장이 되나 봅니다. 아, 그러실 만하죠. 처음엔 누구나 그러세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강민석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데. 영숙의 말에 정희는 겨우 고개를 돌렸어요. 응? 아, 아니야. 그냥 생각보다 젊으시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영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수십 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계속 강민석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희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그 의사. 강민석 선생님 말인데. 응, 왜? 인상 좋으시지? 그분이 영호랑 너무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화 너머로 영숙이 놀란 듯 잠시 침묵했어요. 정희야, 설마.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닐까? 세상에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영숙아. 정말 똑같아.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마치 30년 전 영호를 보는 것 같았어.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강민석의 얼굴과 영호의 기억이 교차되며 떠올랐습니다. 혹시 영호에게 자식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밝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희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강민석을 만난 후로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영숙과 함께 복도를 걸으며 어르신들 방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뵌 분은 80세의 박할머니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정신은 매우 맑으셨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구나. 반가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박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정희는 박할머니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일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정희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 드신 약은 잘 맞으시고요? 강민석이 옆방에서 어르신을 진료하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애써 대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영호와 닮아 있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잠시 후 강민석이 박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아, 선생님. 오늘 기분이 참 좋아요. 이분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강민석은 정희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 지난주에 뵈었던 선생님이시죠? 오늘도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어요. 볼 때마다 영호의 모습이 겹쳐서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강민석이 박할머니의 맥박을 재고 간단한 문진을 하는 동안 정희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손동작,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영호와 너무나 흡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할머니, 혈압도 안정되고 좋으세요. 계속 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강민석이 진료를 마치고 나가려 할 때 정희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선생님이 어쩐지 제가 아는 분과 많이 닮으셨어서요. 어릴 때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혹시. 강민석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가족 얘기시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되어서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입양이라니, 그럼 정말 영호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떠오르신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선생님을 보니 제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선생님과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정희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강민석이 말하는 어머니가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하는 상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와 영숙은 요양원 곳곳을 둘러보며 다른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휴게실 구석에서 오래된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요양원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젊은 시절의 원장 사진이 있었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영호였어요.
분명히 영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수가 저 사진 좀 봐. 응? 어떤 사진? 저기, 원장님 젊은 시절 사진 말이야. 영숙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잘생기셨네. 그런데 왜? 저 사람, 영호야. 뭐라고? 정희야, 설마. 정희는 사진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영호가 여기 원장으로 있다니, 그리고 강민석이 그와 닮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계시는군요. 돌아보니 요양원에서 오래 근무한 듯한 나이든 간병사가 서 있었어요. 네, 원장님 젊으셨을 때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강성호 원장님이세요. 이 요양원을 설립하신 분이죠. 지금은 많이 연로하셔서 직접 운영은 안 하시고 아드님인 강민석 선생님이 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정희는 더욱 놀랐어요. 강성호. 그 이름도 낯설지만 아들이 강민석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주 좋은 분이세요. 젊은 시절에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로 갑자기 교직을 그만두시고 이곳에 요양원을 세우셨어요. 아마 30년도 더 된 일일 거예요. 정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는 것, 3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분명히 영호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영호일까? 그렇다면 왜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강민석은 정말 영호의 아들일까? 궁금증은 커져만 갔지만 확인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 다시 요양원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독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영숙보다 먼저 와서 혼자 요양원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어제 본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강성호 원장의 모습은 정말 영호와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모양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영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착각하는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바라보는데 뒤에서 나이 드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선생님. 돌아보니 어제 만났던 박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였는데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 새벽부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계시는군요. 박노인이 강성호 원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 젊으셨을 때 모습이 인상적이어서요. 그 원장 말이야. 박노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대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더군요. 그런데 학생 운동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생 운동. 영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력이었거든요. 학생 운동이라니요? 그때 시대가 어수선했잖아요.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말이에요. 원장님도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더군요.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 시대, 그 상황. 영호가 갑자기 사라졌던 바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름은 영호였는데 강성호로 바꾸고 성씨까지 바꾼 거죠. 정희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영호가 맞았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원장님 가족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박노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건 비밀인데 원장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강민석이라고 지금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그 젊은이 말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출생에 얽힌 사연이 좀 복잡해요. 원장님이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자신이 임신한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원장님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와서 키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모는 자신이 아이를 낳은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얘기가 혹시 자신의 얘기는 아닐까요? 30년 전 정희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신해서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그 여자분 이름은 혹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다만 가끔씩 그 여자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민석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정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처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민석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내 아들일까? 강민석은 정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정희는 강민석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이제 보니 영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도 조금씩 닮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가의 주름, 코끝의 모양.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혈압이라도 재드릴까요? 강민석의 따뜻한 배려에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3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천천히 쉬시다가 컨디션이 나아지면 활동하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강민석이 다른 환자를 보러 가고 난 후 정희는 박노인에게 다시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원장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사무실에 잘 안 나오세요. 집에서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끔씩 오후에 요양원을 둘러보러 오시긴 해요. 정희는 오늘 하루는 꼭 강성호 원장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한 남자가 요양원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등이 약간 굽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체형은 분명히 영호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영호였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강성호는 복도를 걸어오다가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강성호와 정희는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강성호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그리움이 스며들어 있었고,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정희, 정말 너구나. 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낮고 거칠어졌지만 정희를 부르는 그 톤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영호, 정말 당신이었구나. 정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강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믿을 수 없어. 봉사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이야기하기가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너무 공개된 장소였거든요. 잠시 내 사무실로 오겠니?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성호를 따라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궁금한 것도 많았고 확인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컸거든요. 사무실 문을 닫고 나자 강성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영호 아니, 이제는 강성호라고 불러야 하나? 그냥 영호라고 불러줘. 너에게만큼은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정희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이름,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떠났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강성호는 창가로 가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어깨가 무겁게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경찰에 쫓기고 있었고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매일 후회했어, 정희야. 매일 너를 생각했고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어떤 얼굴로 너를 만나야 할지. 정희는 서랍에서 간직해온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다시 돌아오면 꼭 찾을게라고 했잖아. 강성호가 돌아서서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30년이야, 30년.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때 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사실 너에게 말해야 할 일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 뭔데? 민석이. 강민석 말이야. 정희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석이가. 뭐? 강성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정희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봐줘. 정희가 서류를 받아보니 출생신고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출생신고자 강민석. 출생일 1994년 3월 15일. 어머니 윤정희.
이게 무슨 뜻이야?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보았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강성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억나니? 뭔가 어지럽고 계속 토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식을 잃었어.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너는 임신해 있었어, 정희야.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우리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어. 그런데 내가 임신한 줄 몰랐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신해서 입원했을 때 조산으로 아기가 태어났어. 그럴 리가 없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시 내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간 거야. 너한테는 유산되었다고 했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정희는 울부짖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당시 내가 도피 중이었고 너는 미혼이었잖아. 그 시대에 미혼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부모님은 너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었어. 보호라고? 내 아이를 빼앗고서 보호라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나도 나중에 알았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럼 민석이가 정말 우리 아들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료 일정이. 강민석은 정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강민석을 바라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니. 3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있다니. 민석아. 강성호가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강민석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석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네. 강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강민석은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희와 강성호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강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민석아, 그동안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 어머니는 살아계신다. 바로 이분이 너의 친어머니이시다. 강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강민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민석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성호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학생 운동 시절의 이야기, 정희와의 사랑,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 모든 진실을 하나씩 털어놓았어요. 당시 정희가 임신한 줄 모르고 있었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신해서 입원했는데 그때 조산으로 내가 태어났어. 정희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강민석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도피 중이었고 정희는 미혼이었거든. 그 시대에 미혼모가 되는 건 너무 큰 짐이었어. 그럼 어머니는 저를 낳은 줄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흥, 나는 유산된 줄 알고 있었어. 3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고. 강민석은 벽에 기대서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정말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응, 민석아. 너는 내 아들이야. 정희가 일어나서 강민석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강민석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가 안 돼요.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민석아, 이해한다.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너는 이미 내 아들로 자라고 있었고 정의를 찾을 수도 없었고. 찾을 수 없었다고요? 정말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강성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 정의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그리고 모든 게 복잡해질까봐. 강민석은 실망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결국 아버지의 편의를 위한 거였네요. 저와 어머니, 아니, 이분을 위한 게 아니라. 민석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말해요? 3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제 진짜 어머니를 만날 기회를 빼앗아 놓고. 강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 차분하고 온화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희는 두 부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들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민석아, 아버지를 탓하지 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선생님, 아니, 어머니. 강민석이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어색해했어요. 전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 어머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강민석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30년 동안 모르고 지낸 사이에 갑자기 모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석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나도 아직 현실 같지 않거든. 그때 강민석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강민석은 그대로 사무실을 나가버렸어요. 뒤에 남겨진 정희와 강성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나타나서 더 복잡하게 만든 걸까? 아니야, 정희야. 언젠가는 말했어야 할 일이었어. 다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민석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석이도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한편 강민석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정희와 닮은 부분들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코끝의 모양. 지금까지 아버지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강민석은 요양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가 대신 진료를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영숙과 함께 봉사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희야, 그 의사 선생님이 며칠째 안 보이네. 어디 아프신가? 영숙이 물어보자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직 영숙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글쎄, 아마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가 봐. 하지만 정희는 강민석이 언제 돌아올지,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대로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그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강민석은 여전히 요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봉사를 나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강민석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자신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자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숙아, 사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뭔데? 나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정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숙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와의 재회, 강민석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영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내 아들이라는 거야? 30년 만에 찾은 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당연하지.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영숙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혹시 강민석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강성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성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희가 들어오자 반가운 듯 일어났어요. 정희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영호야, 민석이 소식은 들었어? 강성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당분간 휴가를 내겠다고 하더군. 충격이 컸나 봐.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그런 말 하지 마. 민석이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 정희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영호야, 내가 민석이한테 편지라도 써볼까?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민석이도 내 진심을 알아야 할 거야. 정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민석아, 진실이 늦게 전해져서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어미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너를 지켜본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무리하게 어머니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언젠가는 내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성애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정희는 강성호를 통해 편지를 강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성호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했지만 강민석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편지를 받은 지 사흘 후 강민석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정희는 멀리서 강민석을 바라보며 다가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괜히 다가가서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강민석이 먼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민석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네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석아. 당연한 반응이었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만 있었는데 편지를 읽고 나니까 선생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민석아, 30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다는 것도, 그리고 저를 낳은 줄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사실 저보다 선생님이 더 큰 피해자시잖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민석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하지만 강민석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고 이미 제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가짜 기억이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 민석아. 나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 천천히.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봉사 계속 하실 거죠? 응, 물론이야. 이곳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그럼 가끔씩 대화라도 나눠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강민석이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준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날부터 정희와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강민석은 정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희는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강민석이 정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특히 은퇴하고 나서는 더 외로웠어. 그런데 지금은. 정희는 강민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야. 강민석도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저도 조금씩 선생님이 진짜 제 어머니라는 게 실감나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는 없었지만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강성호도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강민석과 함께 벚꽃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어요. 민석아,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사주셨던 날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시면서 연습을 시켜주셨는데 넘어질까봐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신났었거든요.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자신이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잖아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민석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석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그게 내 삶의 기적이란다. 저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기적 같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벚꽃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강성호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벚꽃이 예쁘다고 하길래 나도 보고 싶어서 나왔어. 강성호는 정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벚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영호야, 건강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마음의 짐을 덜었더니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강성호는 30년 만에 진실을 말한 후로 많이 편안해져 보였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강민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해요. 정희는 강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석아, 고마워. 내가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 이제는. 강민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 어머니라는 소중한 호칭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민석아, 내 아들. 정희는 강민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강민석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렸어요. 강성호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민석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고. 무슨 말이야, 영호야. 내 아들인데. 정희는 강성호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너도 고마워. 민석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야. 세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정희는 강민석과 함께 요양원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모자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본 어르신들은 모두 흐뭇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랑 함께 오시니까 더 보기 좋네요. 박할머니가 정희에게 말씀하시자 정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할머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죠.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강민석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와 강민석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응, 민석이도 함께해서 더 좋았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봉사하자. 네, 좋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라도 할까요? 제가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강민석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기뻤거든요. 정말? 민석이가 요리를 할 줄 알아? 네,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어머니께 처음으로 해드리는 음식이니까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 민서가. 정말 고마워. 정희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되찾았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에 간직했던 오래된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내보았어요. 다시 돌아오면 꼭 찾을게라고 적힌 그 편지는 이제 약속을 지킨 셈이었습니다. 30년이 늦었지만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어요. 그 벚꽃 아래서 오래된 편지가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리며 새 삶의 시작을 조용히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적시는 사연이었습니다.